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 국제학과에 합격한 홍준기라고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역 때 연세대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 그때는 불합격이 되어서 마무리를 했지만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연세대학교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주위에서 편입에 대한 추천을 많이 받아서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학부의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해외에서 경험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국제 대학을 찾다 보니 언더우드 학부가 있어서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에 최종적으로 편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언더우드 학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논술 시험을 보는데요. 저는 김우석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김우석 교수님의 영어 논술 수업은 문학과 철학 그리고 사학을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루는데요. 아무래도 영어 논술이 주제가 광범위하고 또 따로 정해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김우석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서 전반적인 인문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 지원 당시 공인 영어 성적으로 토플과 토익을 제출했는데요. 우선 토플의 경우에는 응시료가 굉장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좀 텀을 두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달을 했던 것 같은데, 우선 첫 두 부분인 리딩과 리스닝은 최대한 기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것에 주력하였고, 그 나머지 두 부분인 스피킹과 라이팅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에 있는 고득점을 맞춘 사람들의 답안을 최대한 구조와 그 논리를 익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익은 아무래도 리딩과 리스닝 두 부분밖에 없어서 준비하기 비교적 수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단순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날까지 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김우석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담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수님과 첨삭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전체적으로 답안 구조를 잡고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본인의 스토리와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이해도, 이 두 가지를 녹여서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이후에 제가 따로 구글 문서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김은석 교수님의 수업은 주로 문학과 철학을 다루기 때문에 문학 문서 그리고 철학 문서 이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다뤘던 문학 작품의 내용이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문학에서 뽑아낼 수 있는 철학적 논의들을 주로 메모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또 철학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학자와 그리고 철학의 개념을 리스트로 만들고, 그리고 중요하게 철학의 개념을 예시로 들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추가로 덧붙이는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우선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영어 논술이기 때문에 구조와 논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잡는 것은 단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본인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논리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구글 문서 두 개를 활용해서 어떤 철학이나 문학이 나오면 그에 맞는 유기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에서는 영어 시험과 더불어서 본인의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그리고 본인의 학업 계획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혹은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활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진로 설정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슬럼프는 없었는데요. 다만 앞서 말했던 문학과 철학 사이를 연결짓는 이 부분에서 조금 확장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학과 철학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논리도 어떻게 보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는 영화를 보는 것을 주로 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학이나 철학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서 단순히 문학 작품이나 철학 어떤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영화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활용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본인의 논리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럼프가 올 때는 수업에서 있는 내용 말고도 그 밖에서 영화나 어떤 잡지라든가 다양한 매개체를 찾아서 그것을 본인의 답안이나 논리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했듯이 김응석 교수님의 UIC 영어 논술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수업의 강점은 우선 광범위하게 인문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 주는 문학을, 그 다음 주는 철학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문학과 철학을 소개하는데요. 이전에도 저는 알지 못했던 많은 문학 작품들과 작가들, 그리고 철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이 영어 논술을 준비하는 것 이외에도 본인이 대학에 가고 나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인데요. 저는 3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매주 꾸준하게 에세이를 썼고 그리고 막바지에는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들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의 첨삭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시험 전까지 어렵지 않게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교수님의 수업은 이런 체계적인 수업과 광범위한 지식을 다룬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제가 들었던 김은석 교수님의 UIC 영어 논술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선 앞서 말했듯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고 전반적인 인문학적 지식을 쌓는데도 매우 유용한 강의였기 때문입니다. 또 저같이 해외에 있거나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 듣는 경우에도 교수님이 온라인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본인이 수업에서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수강할 수 있고 또 교수님께서 매달 내주시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도 수업 이외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3월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12월까지 준비를 꾸준하게 했는데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교수님과 수업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면서 글 쓰기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편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꾸준하게 에세이를 1개 혹은 2개씩 매주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일정과 겹치지 않는 한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과의 첨삭을 매주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글을 하나씩 쓰는 것이 시험 막바지에 가서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입은 김영 편입 화이팅!